고성평화지역에 신축한 통일전망타워가 다음 달에 준공됩니다. 고성군의 통일관광특구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70여 년 동안 방치됐던 철도 미건설 구간의 토지 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출생아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 예산 편성을 심사했지만 최종 결정은 다음 달 3일로 미뤘습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강원도의 결정에 평창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내 최북단 고성군 평화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통일전망타워가 다음 달 준공됩니다. 통일전망타워 신축을 계기로 고성군의 통일관광특구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녘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우뚝 솟은 건물, 기존 통일전망대 옆에 새로 지은 높이 34m의 고성 통일전망타워입니다. 1, 2층에는 휴게 판매 시설과 안보 교육관이 들어서고 3층은 전망대로 사용됩니다. 새로 지어진 전망타워는 기존 전망대보다 20m가 더 높아 북한 땅을 더 넓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망타워가 개장하면 통일전망대 일원의 관광지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전망대 일원 20만 제곱미터가량을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해 DMZ 생태관과 평화정원,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최전방에 있는 금강산 전망대를 케이블카로 연결하고 DMZ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평화관광지가 지정이 돼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원산과 강릉을 연계하는 통일관광특구의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타워 일원이 금강산 관광의 시발점이자 남북 분단에서 평화협력의 상징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남북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이 올해 안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70여 년 동안 방치됐던 동해선 철도 미건설 구간의 토지 조사도 곧 시작됩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마을. 동해선 철도를 놓기 위해 일제시대에 매입된 토지에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마을의 도로명 주소도 철도길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지가 한 50만 5년. 여기 전부 철도 부지지. 딴 데로 절로 나가선 기차가 지나가는 데가 뭐 있는게 좁지 절로 나가선 저쪽으로 가선. 여기가 역전이란 말이야. 주문진 역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선 철도 미건설 구간에 토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맺고 포항에서 고성 제진까지 미건설 구간에 토지를 측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부지는 8,203필지로 드론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사용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면제되고 연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토지 조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부분은 이제 남북철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여기 토지 측량이라든지 해당되는 부분을 측량을 하게 되면 향후에 남북철도 건설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조사를 마친 뒤 무허가 건물과 불필요한 부지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앞으로 철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 추가 매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내년부터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 예산 편성을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정부 협의 이후로 미루기로 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강원도 복지 예산을 심의하는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매월 70만 원씩 1년을, 1년 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육아 기본수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현금 지출성 출산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해남도 마찬가지고 남도, 완도, 창녕 이런 현금 지급형 출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어요.
또 실효성과 지속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좀 더 검토한 뒤 시행에도 늦지 않다고 권고했습니다. 예산이라고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져서 가면 이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아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강원도는 예산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는 3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협의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 편성에 협조해달라는 겁니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안을 심사하되 최종 편성 여부는 오는 12월 3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과 관련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년 소요 예산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큰 데다 효과가 있을지 지속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재원 조달 능력이 되고 19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있다. 이런 거를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육아수당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한 뒤 정부 압박수단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평창에서 개최하자고 일부 평창 주민들이 주장하면서 강원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강원도의 결정에 반발해 아예 기념식을 따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첫말을 꺼낸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림픽 이후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면서 평창은 또다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골이 되고 있다며 지난 20년의 희생으로 만든 성공 올림픽인데 기념행사마저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올림픽 1주년 기념식을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강원도의 결정에 대해 평창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20만 명의 동의를 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주민들은 절실한 심정을 알리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상징과 유산이 다 산산조각 나고 우리 평창군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년 행사를 꼭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꼭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장소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념식을 축제 형식으로 바꾸고 대관령에서 평창 포럼과 음악제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기념대 평창 포럼, 키스위크, 대관령 음악제, 기타 이제 문화 공연들 이런 부분들을 그 내용들 성격별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평창 주민들은 따로 올림픽 기념식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각인된 평창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평창 올림픽이 일궈낸 성과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영동 지역에서도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관측됐으며 강릉과 삼척을 비롯한 동해안의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는 오후에 해제됐습니다. 영동 지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하고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난 7월 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교육청 감사까지 받았던 태백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태백미래학교 법인이사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학교 폐교를 위해 정관 개정안과 법인 해산, 재산 기부 체납 등을 의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오늘 교육감이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추경에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교직원을 임용한 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 공립으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플라이 강원의 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설립 필요성과 지역 여론, 강원도의 지원 대책,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종합적인 의견을 담았습니다. 특히 플라이 강원 면허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가 시 공항을 폐쇄하고 부지 환매 후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양양 군민들의 강경한 입장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존치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남북 공동 평화의 숲 조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원도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북강원도 주목과 가리왕산 주목 등 모두 2,018그루의 나무를 심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사업 올림픽 생태평화숲 조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평화숲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산림청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개최 일정 연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던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6월 양도시 교류 35주년을 맞아 일본 지치부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지만 지치부시가 여론 악화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잠정 중단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치부시는 다음 달부터, 강릉시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을 1명씩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수영단체 관계자 8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동해시에서 전국 장거리 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엉터리 견적서를 작성해 보조금 1,586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주최 측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청은 또 지난해까지 3년간 삼척 이사부 장군배 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과 참가비 5,600만 원을 빼돌려 야유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주관단체 관계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다른 지역 수영대회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확인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가 한국광업공단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했을 때 동반부실 등 문제가 많지만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한국광업공단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